세상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변화.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는, 뭐랄까, 각자 다른 길을 가는 평행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번 사회 트렌드랑 교회 트렌드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두 세계가 얼마나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이 두 영역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AI라는 새로운 동반자, 두 번째는 진짜를 향한 갈망, 그리고 마지막은 따로 또 가치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AI 하면 보통 내 일자리를 빼는 거 아냐? 하는 두려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근데요, 요즘 비즈니스 현장이나 사역 현장에서는 오히려 AI를 인간을 돕는 강력한 파트너, 그러니까 코파일럿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예요. 말 그대로 루프 안에 인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 판단이나 창의적인 감성을 더하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진짜 가치는 인간이랑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사회에서는 AI한테 이거 해! 하고 명령하는 명령자, 이거 맞아? 하고 확인하는 검증자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로 넘어오면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분별력,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질문력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해지는 이런 평행 이론이 딱 보이는 거죠. 이 말이 딱 그 얘기죠.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뭐 최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컴퓨터 앞에서 왜, 어떻게 라고 더 깊이 생각하고 가장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인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움이 더 중요해진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어요. 여기 스포티파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예전처럼 딱딱한 부서 중심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모였다 흩어지는 AX 조직 같은 모델이 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회사 얘기만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AI가 모든 걸 효율적으로 또 쉽게 복제해내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평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진짜에 대한 갈망이죠. 뭐든지 쉽게 만들고 복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원본, 그 본질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근본이즘이라는 키워드로 불러요. 너무 세상이 빠르고 불안정하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변치 않는 것, 예를 들면 역사나 전통, 아니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에서 위안과 안정감을 찾으려는 흐름인 거죠. 이게 그냥 옛날 거 유행하는 그런 단순한 복고랑은 좀 달라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유선 이어폰을 찾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을까요? 이 모든 게 디지털 세상에 지친 우리들이 변치 않는 근본에서 진짜 안정감을 차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에 이런 근본이즘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호모 스피리추알리스, 즉 영적인 인간의 등장입니다. 정해진 종교 활동,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는 만족 못하고 더 깊고 진짜 본질적인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갈증이 항상 교회 안에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최근 3년 안에 타로나 사주 같은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분들의 그 깊은 영적 목마름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평행 트렌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는 참 모순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또 외로운 건 싫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죠. 이 복잡한 마음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이걸 1.5 가구라는 재밌는 말로 표현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필요할 땐 부담 없이 연결되는 0.5의 관계를 더하는 거죠. 완전한 가족의 의무는 부담스럽지만 느슨한 연대는 필요한, 딱 그런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 같아요. 이런 관계 맺기 방식은 픽셀 라이프라는 더 큰 트렌드의 일부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판에서 점 하나하나, 즉 픽셀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깊고 진한 관계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얕고 짧은 경험들로 내 삶을 채우는 걸 더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이 픽셀 라이프적인 성향은 당연히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저것 요구하는 복잡한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목회자든 교인이든 이제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다 쳐내고 정말 예배, 기도, 말씀 같은 신앙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심플한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바라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행사나 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거창한 영적 치유? 아니에요. 압도적인 1위는 바로 공감과 위로입니다. 그냥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정서적 지지, 바로 그거였던 거죠. 결국 사회나 교회나 지금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딱딱한 조직은 유연한 네트워크로, 무거운 의무는 자발적인 연결로, 프로그램 중심의 행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관계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충성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부담은 줄이고 진정성은 높이고. 자,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평행선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뭘까요? 바로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고민과 갈망이 더 이상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필요와 정확히 포개져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볼까요? 첨단 기술의 시대에 오히려 인간다움을 고민하고 모든 게 가짜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근본을 찾으려 하고, 또 혼자이고 싶지만 함께이고 싶은 마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사회와 교회가 나란히 걷고 있는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평행 트렌드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과 본질,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교회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일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